네, bonsoir. 우리 복합과거 2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복합과거 첫 번째 수업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보게 될 건데요. 내가 원 영상을 솔직하게 안 봤다 한 친구들은 참고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복합과거라는 시제는 먼저 반과거랑 구별이 됐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쓰게 되면 내가 쓰는 과거 시제가 어떤 시제인지,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면 그냥 뭐뭐 했었다, 얻다를 붙이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의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과거가 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복합과거, 반과거, 대과거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합과거는, 과거는 복합과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영상을 켰다. 이거는 복합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쓸 때, 시제를 쓸 때 항상 옆에다 의미를 줬는데 썩었네. 의미를 적는데 여기에다가 잘 안 보이는 색깔인가 보다. 미안한데 저거 줄여줄 수 있어? 그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럼 저 파란색 좀 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여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자, 첫 번째, 좋아. 첫 번째, 과거인데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이게 일회성을 나타내요. 한 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한 번, 그리고 완료됐다는 뜻은 현재는 진행 중이지 않다 라는 뜻이 돼요. 두 번째는 과거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봤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과거의 기준이 된다는 건 예를 들면 과거를 여러 개를 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에어컨 킬까요? 선생님이 에어컨을 켰다. 근데 그러기 전에 왜 TV 쳤어 진짜.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동영상을 켰다, 에어컨을 켰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있으면 첫 번째 문을 열었다는 문을 열었다 쓰고 나서 바로 복합과거를 썼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예요. 한 번 일어난 일. 그 다음번에 또 다시 복합과거가 일어나면 이제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문을 열었다, 동영상을 켰다, 이번에 동영상을 켰다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켰다 하면 에어컨을 켰다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과거의 기준은 그때 가장 최근에 쓴 복합과거. 그러니까 다른 과거가 섞였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동영상을 키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다. 자, 그럼 바람이 많이 부는 건 한 번 팍 사라지는 게 아니죠. 불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가 바람이 부는 것이냐면 동영상을 키다라는 동사가 복합과거로 쓰였으면 그 동영상을 킬 때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을 열 때가 아니고 에어컨을 켤 때가 아니고.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에트나 아부아가 동사의 현재 시제 그리고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 PP, 이게 복합과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에트를 쓰고 언제 아부아를 쓰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아부아만 지난번에 봤었어요. 근데 에트를 보면은 에트를 만드는 조건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동동사.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동동사라 배울 수도 있고 왕래 발착동사라고 배울 수도 있는데 이동동사가 외우기 쉽겠죠? 중요한 건 이동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도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동동사라고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동사가 총 14가지가 있어. 자, 여기 내용부터는 이제 복합과거 2예요.
이동동사 총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뭘로 정해져 있냐? 첫 번째, 가다. 이렇게 적지 말고 프랑스어로 적어야겠지. 알레. 그리고 반대말이 항상 엮여 있어요. venir, 오다. 나가다, sortir. 들어가다, entrer. 올라가다, monter. 반대말 뭐예요? 한국어로 올라가다의 반대말? 오, 대단한데. descendre. 자, 떠나다, partir. 도착하다, arriver. 항상 이거 리스트 떠올릴 때마다 14개 떠올리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자, 지나가다, passer. 자, 어떤 자리를 통과하다, 지나가다니까 지나갔어?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말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나가지 않고 멈추다, 멈춰있다. 영어로 뭐죠? stop. stop은 뭔가, 그렇죠? stop 말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 pause. 그래, 그걸 근데 영어로는 이런 뜻도 있어. 쉬다. rest. 프랑스에서. rest는 프랑스어에서 rest는 쉬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고, 자, 여기 두 가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태어나다, naître. 그리고 죽다, mourir. 그리고 떨어지다, tomber. 마지막으로 되돌아가다, return에 해당이 되는 retourner. 이렇게 있어요. 이 14가지는 외워야 돼요. 이 14가지는 암기 대상입니다. 자, 제가 지금 프랑스어로만 썼는데 학생들을 쓰면서 한국어도 같이 쓰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썼으면 영상을 뒤로 돌아가서 봐도 되고, 스펠링 안 헷갈리게 썼다고 생각해요, 나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전에 검색해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주자면, 가다, 오다, 나가다, 들어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떠나다, 도착하다, 지나가다, 남아있다, 태어나다, 죽다, 떨어지다, 돌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동사들은 왜 그럼 또 특별하냐?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주어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be는 사실 거기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곳에 있으면서 나가고 있으면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아부하 동사를 쓰지 않고 에트 동사를 쓰는 특별한 요법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다 죽다를 볼 때 우리가 해석할 때 항상 프랑스어를 볼 때는 프랑스어가 가톨릭 국가였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세포에서 태어나. 맞죠? 어쨌든 세포가 결합하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편하게 뱃속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이해돼요, 그죠?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다가 이 이동 동사에 포함이 돼요. 죽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늘나라. 좋아요. 그럼 어쨌든 죽고 나서 이동할 장소가 있다는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뭐 죽으면 이 세상 죽으면 끝이지 뭐 한 번 사는 인생 욜로 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가톨릭 세계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동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여기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에트거르 동사를 쓰는 경우는 대명 동사예요. 대명 동사 우리 배웠잖아요. 대명 동사 총 4종류가 있었죠. 재귀적, 재귀, 상호, 수동, 본질 이렇게 있죠. 자, 그 1학년 때는 얘네들을 크게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기랑 서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호만 봤었죠. 근데 2학년 때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헷갈릴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2학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때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놔야 여러 개 섞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익숙하면은 좀 잘 보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에 갔을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있는 국가들이 다 나왔어. 근데 대한민국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면 지금 불과 25년 정도 전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인류 역사에 따지면 별로 안 되는 시간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노스 코리아만 알지 그냥 코리아니까 그럼 북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던 때였어요. 남한은 유명하지 진짜 아예 존재를 몰라서 그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불과 지금 25년 만에 K-팝으로 춤추고 있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김치 만드는 축제 만들어 놨더니 그 예약 오픈하자마자 김치 같이 만드는 김장당국이 프로젝트에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돼가지고 더 이상 김치 담글 수도 없는 김치라도 담그고 싶은 거야. K-팝, K-문화 많이 듣죠? 그게 되게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했지?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 아시아인들은 진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야 뭐 지나가는 중국인 보면은 쟤 중국, 일본인 보면 일본이 같다 하지만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야. 자, 그럼 한국인들 입장에서 흑인들이 지나가요. 저 사람은 가나에서 왔고 저 사람은 튀니지에서 왔구나. 구별이 돼요? 그냥 다 흑인이죠. 자, 반대로 백인도 똑같아. 저 사람이 미국인인지 겉으로만 봐서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저거 더 헷갈려요. 뭐 네덜란드 사람인지 스코틀랜드 사람인지 핀란드 사람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익숙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반대로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은 구별이 된다고. 그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은 서로가 어느 나라 사람이 대충 구별이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대충 보면 구별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좀 잘 알고 있으면 이게 다 섞인다고 해도 구별이 된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왔어. 자, 복합과거. 자, 이렇게 이 동사들을 쓰면 at를 쓴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 동사들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are를 쓴다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pp는 어떻게 만드느냐? pp를 어떻게 만드느냐? 규칙이 여러 가지죠. 1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er로 끝나는데 이 er이 이렇게 악성 애교를 붙이고 r을 제거하면 pp가 돼요. 2군 동사는 ir로 끝나는데 r을 제거하면 pp가 돼요. 예를 들면 끝내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fini가 동사는 pp가 fini예요. 쉽죠? 영어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거죠. 과거분사 리스트가 이 얘기 안 들었을 때는. 자, 3군 동사는 그냥 외워야 돼요. 물음표에서 얘 이 칠판에 안 맞는구나. 표준계 물음표 이건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뭐 정보가 없으니까 애초에.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 그래도 좀 복잡해. 근데 복합과거 2인 이유가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복잡한 게 등장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달리다. 자, 달리는데 예를 들면 효진어 학원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러면은 나는 A에서 B까지 달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동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무슨 동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 동사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어가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어가 목적지로 단순 이동. 자, 이 하나하나 예외들을 보자면 이 단순 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동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동의 수단, 형태는 아부하가 동사를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달리다. 달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courir. 점프하다. 그러니까 뛰다죠. 뛰다. sauter. 또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기다. 기다. 기어가다. 이거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헝빼. 이런 동사들은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뛰어서 이동하는지, 점프해서 이동하는지, 아니면 기어서 가든지, 뭐 텔레포트를 해서 가든지, 뭐가 됐든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포함이 되면은 그러면은 에크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 자, 목적지로도 있어요. 이거 주어가부터 갈게요. 이동을 하는데 주어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가 지금 뭐냐면 sortir, entrer, monter, descendre, passer, retourner. 이 아이들은 이동 동사이지만 아부학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에트를 쓴다고 배웠죠? 근데 얘네가 주어가 이동하지 않을 때는 아부학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목적어가 이동하는 경우예요. 목적어. 이때는 아부학을 쓴다. 자, 얘는 나가다예요 원래. 그런데 목적을 붙인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je sors 하면 내가 나갔는데 je sors 가방에서 뭔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une bouteille 이러면은 병 하나를 가방에서 나가게 하는 거죠. 누가 이동을 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어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rtir는 나가다가 될 수가 있고 꺼내다가 될 수 있어요. 꺼내다. 아니 뭐 내보내다도 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entré는 뭐가 돼요? 꺼내다의 반대말이니까 넣다가 될 수 있겠죠? 넣다 아니 들여보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몽대 올라가다. 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무언가를 올라가게 하면 올리다. 그쵸? 올리라고요? 올리다. descendre 반대로 내리다. 그쵸? 코토구네 얘는 뒤집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뒤집다. 빠세는 세 가지 의미가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패스하다. 한국어 말고 영어 쓰기 좋더라고 이거는. 패스하다. 건네다 이런 거죠. 축구하다가 패스 하는데 뭔가를 통과시켜. 뭔가를 지나가게 해. 뭐를? 공을. 네. 아니면은 시험을 보다. 자, 뒤에 목적어가 시험이면 passer un examen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시험을 패스하다처럼 느껴지지만 못하래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아도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빠스를 써요. 그러니까 나 누가 만약에 친구가 나 와가지고 쟤 빠스하는 기사마 나 시험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너 패스했어? 축하해 하는 게 아니죠. 이 친구가 근데 전날에 밤새가지고 많이 못 봤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축하할 일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빠스는 그냥 지나가다의 원래 의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목적지로 아직 안 봤죠. 자, 목적지로는 뭐에 대해 해당이 되냐면 이 몽때랑 데성드가만 해당이 돼요. 자, 얘네 두 개만 끌어서 원래 뒤에 동사 뒤에 뭔가 오면 그게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를 아까 꺼냈죠. 반드시 집어넣으면은 j'entre la bouteille dans mon sac. 내 가방 안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j'entre la bouteille 바로 뒤에 썼는데 여기서 몽때는 뒤에 목적어를 쓰면은 그 목적어가 이동을 해요. je monte la bouteille. 그 병을 올린다. je descends la bouteille.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목적지가 아닌 애매한 추가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les escaliers. 잠시만요. 경로가 추가될 수 있어요. les escaliers. les escaliers 등등이에요. 경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지가 에스컬레이 뭐냐면 계단이에요. 그럼 나는 계단을 오른다예요. 그런데 내가 계단을 오른다 하면 계단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주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계단은 통로니까.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면 그거 오케이. 그러면 F 동사 쓸 수 있어요. 근데 경로를 뒤에 붙일 경우에는 경로 아부어를 써야 돼요. 까다롭죠? 근데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지금 학생이 어려운 이유는 1이랑 2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이 동사가 주어가 이동하나? 주어가 이동하더라도 목적지로 이동하나? 아니면은 단순히 이동하나? 다른 게 추가되진 않았나? 이거를 체크를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까다로운 거 at를 쓸 경우에는 pp가 성수일치를 해요. at를 쓸 경우에는 pp 성수일치 무슨 뜻이냐면 특히나 여자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 왜냐면 내가 뭐 했다 하면 pp를 성수일치시켜야 돼. 남자 학생들은 디폴트 값이 남성 단수니까 나는 카페를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다 동사가 나한테 딱 특별히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자 학생들은 그걸 계속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프랑스어를 좀 더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갔다 할 때마다 왔다 하거나 이렇게 이동동사 혹은 대명동사 쓰면은 다 여성형으로 바꿔줘야 돼. 굉장히 까다롭지만 내가 까다로운 덕분에 그거 놓치진 않아요. 남자애들은 더 잘 놓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부아는 성수일치를 안 해. 자, 까다롭죠?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여성이면 pp에 e가 하나 더 붙고 주어가 복수면 pp에 s가 붙고 여성 복수면 es가 붙는 거예요. 자, 말했죠? 1학년 1학기 수업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at는 성수일치를 한다고 배웠는데 at가 성수일치 않은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부아는 성수일치를 하지 않는다 배웠는데 아부아를 써도 성수일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복합과거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까지만 봐도 충분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 지금 정리해보면 대명동사 앞에 쓰가 붙는 거죠. 쓰 동사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다 애트가 동사 쓰고 성수일치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동사를 써야 되는데 먼저 일단 과거를 쓴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이 두 문장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그러면은 이 문을 열었다는 과연 복합과거인가? 반과거인가? 대과거인 걸 봐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네, 그렇게 먼저 가야 돼. 자, 과거인지 미래인지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반과거는 어떨 때 쓴다 했어요? 과거 진행이에요.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거예요. 언제? 얘가 일어났을 때.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지금 은근 문자가 영상에 빠졌어. 동영상을 켰을 때 그때 얘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 게 반과거예요. 과거 진행이고 과거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과거 진행하는 이라는 걸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과거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 반과거는 우리가 한번 배웠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진짜 중요한 건 복합과거예요. 네. 자, 이 지금 언제 애트를 쓰고 언제 아부학을 쓰고 PP는 어떻게 만들고 PP 성수일치는 언제 하는지 이 규칙은 사실은 복합 과거의 규칙은 아니에요. 모든 복합 시제가 다 똑같은 규칙을 따라요. 그 중에 복합 과거는 요거를 이 시제를 현재 시제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를 다른 시제를 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시제가 되는 거죠. 에트 아부학을 반과거로 쓰면 저 옆에 있는 반과거로 쓰면 그리고 플러스 PP 똑같이 하면 이 규칙 똑같이 따라요. 얘도 PP는 똑같이 생겼고 이동동사, 대명동사 때 에트를 쓰고 에트 쓰면 성수일치하고 아니면 성수일치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체크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대과거가 돼요. 자, 그럼 대과거는 이름처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현재가 있으면 네. 훨씬 더. 자, 그럼 질문.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다고 칠게요. 그건 대과거예요? 그럼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면 대과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당장 제가 아까 말했죠? 똑같은 예시 드는데 문을 열고 동영상을 켰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문을 열었고 이젠 동영상을 켰는데 동영상을 킨 순간 이젠 얘가 기준점이 됐죠. 그럼 얘는 언제예요? 그쵸? 과거보다 과거면 그게 대과거인 거예요. 지금 뭐 15초 전에 일어난 일들도 대과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처음 그 과거 시제를 썼을 경우에는 복합과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보다는 기준이에요. 얘 기준에서 얘 배경에 일어난 일은 반과거고 얘 기준에서 과거면 대과거예요. 자, 그럼 질문 또 있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얘보다 과거면은 대과거예요? 아니죠. 왜냐면 얘보다 과거면 대과거라 했으니까. 얘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설명할 때 그냥 과거의 과거라 하지 않고 복합 과거의 과거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복합 과거 외웠으면 저거로 짬뽕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대과거에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 때 고요했어, 밖에서. 그리고 영상을 켰을 땐 바람이 많이 불었다 했죠? 그 컨셉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막 고요했어 그때 하고 이걸 하고 나서 그 전을 떠올린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배경이 있잖아요. 상황에. 그건 무슨 시제 써야 될까요? 대과거의 배경은 판과거예요. 자, 왜? 얘는 복합과거의 진행이라고 쓰여있지 않죠. 그냥 과거의 진행인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의 배경은 얘고, 그렇죠? 네. 얘의 과거는 얘고, 네. 그래서 사용 비율을 따지면은 반과거 30까지 안 가는 것 같아. 35라고 하죠. 35, 복합과거 45, 대과거 20. 다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과거 시제를 한 10개 썼을 경우에 대과거가 한 한두 개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그냥 얻다 붙이는 이 편한 방법이 프랑스에서는 적용이 안 돼. 왜 영어에서만 봐도 뭐 과거의 과거까지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영어의 과거 진행 있죠. 근데 그 진행이라는 틀을 과거로 옮긴 거잖아. 예. 얘는 다른 시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보지 않았지만 과거의 미래도 있어요. 복합과거의 미래예요, 그건 또. 예. 다행인 건 대과거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복합과거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근데 이게 프랑스인들이 그냥 과거 시제를 쓰려고 보면은 다 거쳐간 단계. 근데 그 사람들이 익숙하지. 그냥 하도 많이 썼으니까. 한국인들을 한국어 쓰는 거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는 완전 어려워. 한국어가 너무 잘 만들어졌지만 이 뉘앙스 차이. 한국어는 문장을 어떻게 끝내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잖아요. 뭐뭐 했었는데 이건 되게 단순한 거지만 뭐뭐 했으려나? 뭐 어쨌든 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 우리 또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다. 이걸 지금 방학 동안에 이해해놔야 돼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고, 또 글쓰기 할 때나 말하기 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생들이 과거 얘기하는데 저는 10년 전에 어려요. 현재 시제를 쓰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복합과거 쓰는 거예요. 자, 복합과거 이거는 규칙이고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자, 적용은 각자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